최성욱의 지오톡 최성욱 팀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좀 이제 한 달 남았죠. 여러분들 취준생분들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딸랑 한 달. 네, 그래서 이제 8월 7일인데 9월 7일쯤 되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공고가 뜨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지금 2023년 상반기랑 하반기 지금 어땠는지 좀 한번 리뷰 정리를 좀 해보고 하반기 전망을 좀 저희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해보고 제가 크게 틀린 적이 없거든요. 예, 전망 자체는 전망을 해보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뭐 해야 되나? 아마 취준생분들 오늘 뭐 취준생분들이신가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 뭐 비읍 미은 미은님이나 뭐 SK NSN님 뭐 시골님 뭐 이런 분들 어쨌든 취준생이시라면 이제 뭐 해야 되나 한 달 동안 뭘 해야지 취업할 수 있나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상반기 특징부터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 채널을 계속 봤던 친구들은 상반기가 어땠는지는 뭐 명쾌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힘들었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오늘 혹시 들어오신 분 중에 상반기 하셨던 분 계세요? 상반기 취준 좀 해봤다. 예, 예, 있으시면, 예, 채팅창에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너무나 썰렁하네요, 13분. 예, 그냥 뭐 그렇다,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있으시면. 부끄러워 마시고. 자, 상반기 많이 힘들었어요. 상반기 많이 힘들었고, 기존에는 사실 문과 친구들 중심으로 되게, 야, 취업 힘들다. 이런, 뭐, 제가 일하는 곳은 나름 이제 상위권 대학인데, 좋은 대학 나와도 이렇게 힘들다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20대까지 전이가 됐죠. 우리 20대 친구들도, 이거 장난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반기에. 그리고 왜 이렇게 공고가 안 나와? 쓸데가 없네? 이런 얘기가 나오던 게 바로 상반기입니다. 이 상반기의 특징이 어땠냐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티오가 없어요, 티오가. 채용 티오가 없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2022년 하반기에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 쪽으로 가면서 2022년 하반기에 사람을 되게 많이 뽑았습니다. 근데 2023년 상반기 때 갑자기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뭐냐면 시장에 그 코로나 때 그 경기가 침체될까 봐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막 푸는 겁니다. 돈을 쓰라고. 그러니까 그 통화 정책 자체가 다 돈을 푸는 정책이었어요. 시장에 돈을 푸는.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한 경기가 죽지 않게 이런 팬데믹이 일어났으니까 그랬는데 그 돈을 이제 엔데믹이 오니까 걷어들인 거예요. 시장에서 돈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돈이 흘러갈 곳을 찾아요. 흘러갈 곳을 찾다 보니 어디로 흘러가냐면 금융권, 흔히 얘기하는 투자 쪽으로 흘러가고요.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집에 있다 보니까 이 IT 플랫폼 기반의 회사들이 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들은 그런 이제 스타트업, VC라고 하죠. 벤처 캐피탈. 돈을 투자를 해요. 돈이 많으니까 시장에. 이 돈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쪽으로 돈이 흘러갑니다. 플랫폼 기반 회사들이 흥해서 주가가 뭐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부동산도 괜찮았었죠. 이랬는데 이 돈을 쫙 걷어들이니까 시장이 경색, 뭐 뇌경색처럼 막히는 거예요. 시장이 막히다 보니까 어떻죠? 플랫폼 기반 회사들이 팬데믹이 끝나다 보니까 쫙 줄고요. 그쵸? 그래서 뭐 지금 카카오는 구조조정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카카오 그룹은. 그래서 한참 흥하던 네카라쿠베 당토가 이제 막 하락세인 거예요. 사람을 안 뽑아. 그쵸? 경기가 안 좋아요. 자, 그리고 경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집니다. 경색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까봐 돈이 계속 풀려 있으면.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불확실한 거. 이렇게 뭔가 불확실한 상황을 제일 싫어하는 게 기업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굉장히 안정지향적으로 모든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거는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기사에 이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뭐 그 반도체 이제 그 더 이상 뭐 감산 얘기도 나왔었고 그렇게 핫하던 반도체가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그 삼성전자 DS 뭐 초임이 8천이네 9천이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쏙 들어갔죠 지금 성과급이 쭉 빠지면서 그렇죠? 그리고 금융권 쪽에 너무 이제 주식이나 뭐 이런 게 이제 투자나 이런 게 잘 되니까
금융권, 흔히 얘기하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나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사들이 쫙쫙쫙 떴어요. 그러려면 사람이 필요하니까 애널부터 시작해서 막 뽑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리고 신입 채용은 안 해요. 그래서 금융권 쪽 프론트단, 아이비나 이런 쪽 준비하던 친구들이 M&A나 상반기 때 인턴십이 하나도 안 떴어요. 진짜 안 떴어요. 뭐 외사 조금 빼고는. 그래서 금융권 채용에 거의 동결이 됐던 거죠. 이게 이제 유동성 때문인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은 유동성을 쭉 가는, 흔히 얘기하는 시장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면서 정부에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어요, 이 현상이. 그래서 빅테크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네카라 쿠바이랑토지만 미국은 이제 뭐 메타나 뭐 구글 이런 데가 이제 그 구조조정이 시작이 된 거죠. 월가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이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불확실성 때문에 채용을 확 줄입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인력들, 경력직만 뽑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신입 채용을 오픈하지 않는 기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SK텔레콤, 금호그룹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카카오도 안 나왔었고, 몇 개 빼고. 그 다음에 금융권도 뭐 은행권, 뭐 우리 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금융그룹이 원래 같이 나오거든요. 아마 하반기에 나올 거예요. 상반기 안 나왔죠. 우리 은행은 나왔었는데. 자, 요런 시장이에요. 어때요? 변화가 너무 빠르죠. 오늘 혹시 상반기 해본 친구들 맞나요? 느낌이 어때요? 요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왜 안 뽑지? 티오가 없네? 그리고 대규모 채용을 이끌던 그 산업군이 있었어요. 바로 반도체 산업군. 예, 그리고 2차 전지 쪽, 뭐 엔솔이나 그 다음에 배터리 쪽, 뭐 LG 엔솔이나 이런 데가 사람을 막 쭉쭉 뽑았다고요. 대규모 채용이 일어났을 때 이공대가 채용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이공대도 대규모 채용이 확 줄은 거죠. 왜냐면 슈퍼 사이클이 끝나버렸어. 근데 사이클이 있거든요, 반도체는. 그래서 디램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공계 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반도체로 다 쏠렸었는데 이게 대규모 채용이 끝나버린 거야. 그렇죠? 슈퍼 사이클 끝난 거야. 개발자 광풍, 뭐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6개월 동안 뭐 부트캠프나 이런 거 코딩 교육 문과 애들이 받으면 막 취업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실화가 돼 버렸죠. 환상이 돼 버렸어. 금융권 쪽, 뭐 조금 준비하던 친구들이 프론트단 막 갔어요. 아이비도 막 뽑고 이러니까. 근데 금융권 광풍도 끝났어. 그래서 1년 전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취업하던, 뭐 이제 상위권 대학으로 같은 경우에 선배들이 취업하던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일하던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뭐 전자공학과 출신이면 학점 한 3.7 되고 뭐 이렇게 전자공학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수업 좀 들었으면 무조건 삼성전자 뭐 껌으로 간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일하던 학교에. 이런 거 1도 안 통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략을 이렇게 짠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일하는 학교에서 삼성전자, DS, 뭐 반도체가 뭐 워낙 핫했으니까. 근데 상반기는 확 죽었는데 그걸 모른 거야. 계속 초임이 좋을 줄 착각해. 그래서 삼성전자, DS,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저기 DB 하이텍 이런 데 좀 쓰고, 그 다음에 기름집 써요. 또 이제 S-오일이나 이원, 뭐 아니면은 SK 이노베이션 계열 이런 데, SK 에너지 이런 데 좀 쓰고, 그 다음에 SK 온 쓰고, 배터리 쪽,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쓰고, 딱 요렇게 쓰면 이제 한 열 몇 개 쓰거든요. 요거 쓰고 다 떨어지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핫한 그룹사만 쓰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상반기였어요. 문과 친구들은 그냥 뭐 여전히 안 좋았고요. 그래서 이 상반기는 그냥 제가 정리하자면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고 굉장히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 이 시장 자체가 뽑질 않으니 이 구조적으로 이래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문과 친구들이 취업이 어렵다 했는데 요번엔 이공계 친구들도 너무 어렵다. 그리고 중고 신입들, 여러분들 작년까지 중고 신입 핫했잖아요. 상반기 중고 신입 그렇게 그 등 못 봤을 겁니다. 예, 많이 떨어졌어요, 중고 신입들. 그래서 일단은 뭐 취업하고 보자 해가지고 아무 기업이나 간 다음에 중고 신입을 썼는데 막 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환상을 갔던 그 성과급을 포함해서 막 초임 1억을 바라보던 그런 그룹사들 있죠. 대거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코로나 때 이 유동성이 풀리고 슈퍼사이클이랑 이런 게 맞물리면서 산업군에 따라서 막 초임이, 저는 이건 지금 비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쟁이 붙으니까 뭐 8천, 7천, 8천 받는 이제 그룹사들이 생겼었고, 근데 이게 확 빠진 이제 없는 거죠. 이제 그냥 다 한 4천에서 5천, 5천 수준대의 이런 되면 괜찮다.
요런 정도 대기업 그룹사들 요렇게 변했고, 중견 그룹사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4천대, 3천에서 4천대 뭐 이렇게 좀 변한 거죠. 그래서 이 세금 떼고 뭐하고 월 수령액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시장이 이제 하반기부터 열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연봉에만 꽂혀 있을 텐데 이런 시장이 이제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반기, 상반기 때 그랬고요. 이제 끝난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막 잘 나가던 시대는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상반기 이제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겪어본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힘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하반기는 어떨 거냐? 정말 다행스럽게도 상반기에 그렇게 불확실성이 컸다면 이제 6개월을 지내본 거예요, 기업들이. 유동성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돈이 많이 이제 점점 경색된 상황을 딱 이제 한 학기 딱 지나 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이 정도면 요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고 불확실성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예측이 안 되던 시장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시장은. 채용 시장은.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죠? 다시 피돌기를 시작해야 돼. 왜냐면 조직은 유기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직 이론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조직은 유기체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 채용이 다시 복구가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빨리 뽑아야 돼. 왜냐면 지금 사람이 없다고 난리거든요. 1학기 때 안 뽑아놨더니.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수시 채용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막 공고가 뜨죠. 시도 때도 없이 떠요. 물론 이제 공채 시즌이 삼성의 공채가 존재하죠. 9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이 이제 채용을 시작하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도 막 현차 이런 데는 계속 뜨고 있어요. 방학 중에도 취준생들. 그래서 뭐 8월이나 9월 입사 예정자, 뭐 10월 입사 예정자 뽑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상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쓸회사가 없었는데 하반기에는 이제는 오픈되는 기업 수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채용 박람회를 해요. 저희가 뭐 이제 스카이, 서강대, 뭐 성대 이런 데는 이제 채용 박람회를 하는데 여기 100개 이상의 기업이 지금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이거는 뭐 제가 일하는 학교 얘기고, 여러분들 이제 타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제 채용 설명이나 채용 상담회를 나오는 회사들이 되게 늘어날 거고, 뭐 학교에 구분 없이 온라인 뭐 그 채용 상담, 온라인 채용 박람회 이런 쪽이 핫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쪽에 꼬꾸라진 데가 어디라 그랬죠? 아까 상반기 때 네카라쿠 베란토로 이야기되는 ICT 플랫폼 기반 회사들, 이쪽이 이제 꼬꾸라들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들었어요. 대신 대규모 채용이 어디서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발전 계통,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이 뭐냐면 뭐 기계공학과 친구들 알겠지만 공장 만드는 거 있죠. 공장 설계, 공장 관련된 이런 이제 산업군들, 뭐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 이건 발전 쪽이거든요. 뭐 이런 쪽이랑 건설 쪽, 이런 쪽이 부활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기반 산업이었던 조선중공업이나 아니면 발전 엔지니어링 건설 쪽, 무거운 쪽 있죠. 그다음에 소재 화학 소재, 이쪽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러분들 이공계 친구들은 하반기 때 많이 뽑을 거예요. 대규모 채용은 반도체가 아니라 배터리가 아니라 뭐 배터리는 일부 조금 뽑겠지만 반도체는 확 줄어들었고 이쪽을 좀 많이 뽑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쪽은 어느 쪽 중심의 채용이냐면 문과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문과 친구들 이공대 중심이에요. 그래서 문과는 제가 보니까 난이도가 쭉 안 좋아. 예, 쭉 안 좋아요. 쭉 안 좋고. 자, 그리고 이제는 정보력이 취업 성공의 싸움이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다 아는 이런 데 있잖아요. 삼성전자, DS, SK 하이닉스, 기름집, LG엔솔 딱 이렇게 해서 뭐 10개 쓰고 이공대 친구들, 뭐 사회권 대학 친구들 이런 전략을 많이 쓰는데 이러면 끝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일정 자체는요. 그 9월 첫째 주부터 여러분들 공고가 뜨기 시작할 겁니다. 8월 말부터. 예, 그러면 이 얘기는 뭐죠? 8월 7일이거든요. 20일 남았어. 20일에서 30일. 자, 그러면 20일에서 30일. 딱 한 달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뭘 해야 될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 달 동안. 자, 그리고 공기업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A매치라고 불리던 이런 곳이 이게 깨지기 시작했어요. 일정이.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에 뭐 A매치에서 하는 거래소, 그다음에 금감원 이런 데가 이제 같이 필기 시험을 봤었는데 이런 게 조금 어긋어긋 이렇게 나기 시작했어요. 산업은행이랑 뭐 이런 데.
그래가지고 수시 채용이 뜨고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 8월 9일 지금 모레 마감이에요. 서류 벌써 하반기 채용이. 그래서 공기업은 수시 채용 이게 좀 공기업도 진행이 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나온다 한마디로. 자, 그리고 TO가 오히려 또 확대가 된 데가 있어요. 뭐 지방으로 간다 그러니까 혹은 이제 퇴사자가 많은 거죠. 그런 영역은 저희가 공기업이 TO가 올해 내년에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은 되는데 이게 나간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줄 감원 인력보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뽑게 돼요. 80명이 넘게 지금 TO가 나왔거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자, 그런 상황이고 이게 그러면 차장님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이 얼마나 오래될 겁니다. 하반기는 그래도 상반기보다 낫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경기 침체는 계속될 겁니다. 자, 그리고 상반기 때 시장, 신입 채용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된 친구들이 그대로 하반기로 넘어와요. 예,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인물이라고 하죠. 이제 누적 취준생이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TO는 여전히 상반기보다는 조금 늘어나겠지만 누적 취준생이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여러분들 계속 극악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상반기는 야, 이거 쓸 데가 없는데 이런 느낌이었다면 하반기는 쓸 데는 좀 있는데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 광탈하는 합격이 여전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이게 답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상반기 때, 그 힘들다는 상반기 때도 우리 문과 친구들, 제 방송 듣는 친구들도 몇 명 있었는데, 지금 요즘 안 들어오는 친구들이 몇 명 있죠? 저한테 그 메시지 거의 제가 블로그를 하잖아요. 블로그에다가 비밀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이제 2개, 3개 붙은 친구들. 예, 문과인데. 다 대기업 부럽사. 그리고 이제 유튜브는 안 들어오십니다. 네네. 단골 손님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들어온 친구 중에 상반기 때 많이 봤는데 갑자기 안 들어오네? 뭐 매주 들어오던 친구들이에요. 예. 2-3군데 합격해서 떠났습니다. 될 사람은 돼요. 예, 왜 그러냐. 치밀하게 준비가 되면 이제 잘 되는 거죠. 예. 그럼 내가 뽑히면 되는 거죠. 뭐 시장이 뭔 상관이에요? 내가 되냐 마냐의 싸움이지. 그렇죠? 네, 너무 신경을 쓰지 말아요. 자, 그리고 하반기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 저한테 이제 인터뷰 요청도 오고 신문사에서도 연락이 지금 중앙일보는 제가 인터뷰를 벌써 했고요. 지금 모 신문사에서 지난주에 전화가 하나 또 왔었어요. 기자님한테. 이제 학점이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거친 세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때부터 이제 쏟아져 내려와요. 신입 채용 시장에. 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비대면이 있으면서 여러분들 절대평가를 한 학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학점이 인플레 됐죠. 자, 그리고 이 사회적 교감을 하지 않다 보니, 그쵸? 여러분들 맨날 이렇게 줌만 보면서 수업 들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불안감이 굉장히 높은 세대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이런 세대입니다. 폰포비아. 다 문자로 이야기하는 걸 선호하죠. 그리고 어떻게 어쩔 줄을 모르는 친구도 되게 많아졌어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될지, 스몰 토크는 어떻게 시작할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가 하반기라는 걸 기업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들어온 정보로는 뭐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니고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학점을 최소화한다, 변수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사회적 교감이나 이런 것들, 불안감에 대해서 좀 측정하는 문항들, 아니면 인성검사, 이런 걸 개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신입사원 교육에 흔히 얘기하는 폰포비아, 뭐 전화 예절, 이런 것들을 좀 넣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올 하반기 시장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뭐, 베이직이에요. back to basic. 그래서 기본이 뭡니까? 직무, 그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직무, 혹은 이공계 친구들은 그 여러분들이 선택한 산업군, 이거에 대한 전문성들과, 그리고 조직이 얼마나 어울리느냐. 특히나 이제 코로나 세대는 이게 되게 중요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과 조직형 인간이 필요하니까 조직. 뭐, 왜냐면 회사는 조직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히 얘기하는 MZ나 MZ세, 요즘 애들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깰 수 있는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커리어. 이런 것들이 잘 보여줄 수 있는 친구들은 취업이 잘 될 겁니다. 자, 뭐 하반기 전망 어때요, 여러분들? 상반기보다 낫다니까 좀 낫죠? 근데 누적 취준생 때문에 뭐 그 체감하는 건 좀 더 난이도는 올라갈 거다. 하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상반기 그 어려운 시장에서도 2-3군데 붙은 친구들은 있다. 뭐 하반기도 저랑 같이 하면 뭐 잘 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비읍
이응, 비읍님, 미음님. 중공업 쪽이 부활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중공업이라는 곳이 결국에는 이제 조선,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영역이거든요. HD 현대라든지 이런 곳인데 이런 쪽이 대규모 수주가 좀 일어났어요. 대규모 수주. 그래서 왜냐면 이제 배 같은 경우에 조단위예요. 조단위 몇 조씩 돼요. 하나 뭐 이만한 배 하나 만들면 이런 게 수주가 일어나니까 오 뜨는 거죠. 우리나라 중공업 기술은 세계 1, 2위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중공업 쪽이. 그래가지고 이쪽이 부활한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배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잘 보세요. 배가 필요한 건 대부분 물류 때문에 일어나요. 옮겨야 될 거 아니야, 배를 통해서. 그쵸? 대규모 벌크선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더 필요로 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겠어요?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예. 그래서 요런 영향이 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저는 되게 단기적인 예상만 가능해요. 장기적인 예상을 되게 잘하면 제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을 텐데 되게 이런 이제 취업종일만 하다 보니까 요런 거 잘 맞습니다. 요런 거 잘 맞춰요. 그래서 하반기는 요런 느낌이 날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느새 30명 들어왔네요. 평소처럼. 예, 일요일 날 하듯이 들어왔네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 이해가 쏙쏙 됩니까? 왜 상반기는 어려웠고 하반기는 이제 좀 풀릴 건지, 그리고 나는 어떤 전략을 이제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한 달 남았다. 생각보다 빨리 뜰 거다. 이 얘기 드렸고요. 자, 이거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반기 때 좀 주목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분명한 거는 수시 채용이 되게 늘어난 이유가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뽑아서 이제 시장에, 그러니까 현장에 바로 투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수시 채용이 늘어난 이유인데, 그러다 보니까 뭘 봐야 되죠? 신입인데도 경력직처럼? 맞아요. 전문성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직무 전문성. 그래서 직무 역량 문항이 모든 자소서와 면접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삼성만 보더라도 1번이 그거죠. 성장 과정 문항. 뭐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게 1번이고, 2번이 보통 그 뭐예요? 삼성을 선택한 이유와 삼성에서 이루고 싶은 꿈, 이게 아마 1번이죠. 2번이 성장 과정, 3번이 사회적 이슈. 근데 4번이 계열사별로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이 직무 역량 문항이에요. 이 직무를 위해서 준비한 거. 그리고 SK 하이닉스 문항에 보면 직무 전문성에 대한 문항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직무를 선택한 이유와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이 준비한 걸 쓰라는 문항이 자기소개서에 다 들어갔어요. 이게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상반기 한 친구들, 뭐 자소서 좀 써본 친구들, 직무 역량 문항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직무 전문성이 되게 핫한 인재상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몇백 개 뭐 이렇게 기업들을 위해서 그 조사한 건데, 근데 이 전문성이 자 2023년에 지금 2008년 이래로 가장 떨어집니다. 6위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게 뭐가 등장했냐면 지금까지 2008년도엔 8위였던 책임의식이 1등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뭐죠? 네, 기업들이 뭘 보기 시작했다? 전문성을 그렇다고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순위가 떨어졌다고 전문성이 안 보겠다는 게 아니라 전문성은 그대로 보는데 조직 이 상대적으로 책임의식이 위로 올라간 거야. 이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오늘 들어온 친구 중에 혹시 중고 신입 준비하거나 지금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많이 만나는 그 채용 담당자들 뭐 이렇게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는 좀 능력이 부족해도 태도가 좋은 친구면 뽑고 싶다. 회사 일을 마치 동아리 하듯이 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냥 책임의식이 없고 내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최대한 일을 안 하고 싶어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어 한다. 다들 중고 신입 준비하는 거 눈에 너무 보인다. 상위권 대학 나온 친구들은 다 로스쿨 준비만 하고 있다. 일은 안 하고 연봉만 많이 받고 싶어 한다. 초임 8천 9천 얘기 듣고 불만만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이미지의 반대 이미지인 친구들은 기업에서 굉장히 좋아할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2023년 하반기를 지배하는 키워드는 책임의식이 될 겁니다. 아마 작년까지는 직무 전문성이었어요. 근데 직무 전문성은 당연한 거고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일을 하냐. 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는 어떨 거다? 사람 뽑는다, 이제. 그쵸? 피돌기다. 그리고 문과 친구들, 오늘 들어온 친구들, 문과 친구들 있으면 어차피 티어는 한두 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직무, 재무직무, 회계직무 한두 명 뽑지. 인사팀이 5명, 6명인데 거기에다 대고 3-4명씩 뽑지 않아요, 기업들은. 예. 한 명 뽑을까 말까 한 거야. 그래서 어차피 문과는 티오는 예전부터 한두 명이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문과 친구들. 오히려 전 이공대 친구들이 걱정이야. 그 취업이 잘 되던 이공대 친구들이 갑자기 상반기부터 안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야가 좁아서 그래요. 이공대 친구들이, 문과 친구들은 본인들이 취업이 힘든 걸 알아. 그래서 엄청나게 써요. 막 30군데, 40군데 쓴다니까요, 문과 친구들은. 예. 근데 이공계 친구들 아까 얘기한 대로 한 8군데에서 10군데 써요. 그러니까 다 떨어지지. 이제 서류 탈락에 두려워 말고 전략을 좀 짜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외부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걸 고민하면 액션은 못 해.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세일즈 포인트, 내 무기는 뭔가, 나를 뽑아야 될 유인, 요소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해보세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매력은. 요즘 친구들이 자꾸 이제 자기 비하나 자괴감,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장점이 있어요. 이 나의 장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인터넷 세상에서 코로나 때 너무 살다 보니까 네거티브한 워딩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화려한 것들 있죠. SNS를 많이 하면 뭐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다 잘난 사람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면 내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장점이나 세일즈 포인트를 인식을 못 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보면 그런 거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본인의 장점은. 그거에 주목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전형은 나에 대해서 집중할 때 나옵니다. 나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면접, 전부 다 뭐 인적성, AI 역량 검사, 전부 다 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취준생활이 합격을 하려는 수능이 아니라, 대입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취업이라는 거는 나에 대해서 객관화시키면서 나를 관찰하고 나에 대해서 이제 조직에 어울리느냐, 직무에 어울리느냐, 책임의식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취업이 어렵다 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걱정하고 혹은 티오나 경쟁률, 취업을 경쟁률 따지는 친구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대입도 아니고 어차피 면접 가잖아요. 최종 면접 다 비슷해. 진짜 다 잘났어. 어느 정도 커리어는 다 갖고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률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마시고 이 외부 환경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액션을 못 해요. 여러분들 젊잖아. 시간이 있잖아요. 20대인데 뭐 대부분이. 액션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런 거 너무 고민하면. 아셨죠? 전략을 짤 때 고민을 물론 할 필요는 있지만 과하게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선 지금 시장은 너무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직무가 핏하고 특히나 이공대 친구들 본인이 좀 주력으로 하던 산업군이 맞다면 많이 쓰십시오. 그리고 수시 채용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수시 채용 노리시고 그리고 이거 제일 중요한데 요즘 극단적으로 요즘 친구들이 시야가 좁아졌어요. 제가 일하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기업이 뭐가 있는지 잘 몰라. 이게 왜 그런가 잘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세상에만 살다 보니까 인터넷에 노출되는 회사들만 아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정말 놀란 게 아까 중공원 얘기가 나서 HD 현대가 좋은 회사인지 몰라. 저 깜짝 놀랐어요. 과거 현대중공업 세상을 막 그렇게 뒤흔들던 현대중공업이 HD 현대거든요. 이걸 몰라요. 본인이 모르면 나쁜 회사야. 이러니 뭐 시야가 확 좁아진 거죠. 이런 것들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2023년 하반기 전망 말씀드렸습니다.